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잘 봐봐. 내가 다 전체적으로 해줄게. 머리 이제 뽀개져 봐봐. 자, 어떤 시간적 국면을 보자. 이제 소를 제기했어. 그치? 그래서 소장 심사가 돼서 소장 부분이 이제 송달이 돼. 피고한테 송달이 돼. 그럼 이제 피고가 답변서를 내면서 변론이 열려. 이 절차 흐름 이해해줬지? 그다음 변론을 마감하는 것을 용어를 뭐라 그랬어? 변론을 종결을 해. 그치? 변론을 종결한다는 말은 뭐야? 당사자의 공방이 마감된 거야. 그 다음에 판결이 선고돼. 그치? 되겠지? 물론 이게 선고되고 또 요것이 이제 원피고한테 보내져. 송달이 돼. 그 다음에 2주간의 항소기간이 있어. 상소기간이 있어. 항소, 상고. 그래서 항소가 되면 이제 다시 항소심이 펼쳐져. 그치? 이 흐름 알겠지? 그럼 지금 우리가 어디 얘기를 하냐면 이미 죽었어. 죽었는데도 만연히 소장의 피고로 이 죽은 사람이 등장한 거야. 그치? 지금 이 국면이야. 실은 소제기 시점 조금 더 말하면 요까지도 사자명의 소송과 마찬가지로 지금 당사자가 아직 본격적으로 피고가 방어를 펼치는 요 시점까지 죽었을 때를 지금 꼭 여기까지만 보지 않고 여기도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이 경우에 지금 처리는 그대로 만연히 가서 판결이 내려지면 무효라는 거야 지금. 그제? 무효가 안 되려면 누굴 끌어들여야 돼? 죽은 자 대신 그 아들을 끌어들여야 돼. 그치? 그걸 바꾸는 작업을 실무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당사자 표시 정정으로 처리하는 거잖아. 만약에 죽었는데 아까는 알면서도 그랬는데 사실은 알았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일반적이야? 죽은 사람한테 낼 리는 없지. 알았다면 상속인한테 내겠지. 그 포괄적으로 권리 의무가 승계된 아들한테 내겠지. 그러면 소장은 죽은 을로 나오지 않고 그렇게 잘 찾아서 내면 갑이 아들인 병한테 내겠지. 이건 정상적으로 가지. 그치? 그치? 그렇잖아. 근데 아까 판례는 또 특이하게 뭐 했어? 얘가 소송 도중에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냐? 라고 할 때도 표시정정으로 병의 아들인 정으로 또 표시정정까지도 인정해 줬지. 그치? 됐지? 이게 만연히 요 판결까지 간 거야, 지금. 근데 요번은 한 번 더 가르쳐 줄게. 요까지는 살았어. 제대로 된 소송이야. 갑을간에 제대로 살았어. 소송 도중에 죽었어. 소송 도중에. 소송 도중에. 이거 어떻게 되겠어? 소송 도중에 죽었을 때. 피고가 소송 도중에. 죽었을 때 그대로 만연히 가면 똑같은 논리야. 이 판결 어떻게 되겠어? 죽은 자한테 판결 받아봤자지. 여기도 어떻게 해줘야겠어? 병으로 뭔가를 해줘야겠지. 그치? 이때는 소송을 승계시키는 제도가 233조에 보면 대립당사자끼리 싸우는데 한쪽이 사망을 했잖아. 그럼 이 공방에 있어서 방어를 펼치고 하는 데 대해서 이 절차가 죽은 사람이 펼치지 못하니까 애초부터 죽은 게 아니야. 잘 펼치다가 죽었으니까 잠깐 스톱을 시켜줘. 절차를 스테이 시켜. 중단시켜 절차를. 그 다음에 누가 바톤 타치해야 돼? 상속인이 수계를 해야 돼. 그런 제도를 당연승계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 당연승계라는 조문은 직접적인 조문은 없지만 233조 이하의 절차를 스테이 내지는 스톱, 중단시키는 이런 제도를 두고 있어. 그 취지는 뭐야? 잘 서로 공방을 펼치다 죽었으니까 공방을 펼치는 이게 안 되니까 스탑시키고 스테이시키고 등장시켜 새롭게 상속인을. 이것을 절차의 중단, 절차의 수계, 그 다음에 당사자 측면에서는 당사자의 승계가 이루어져. 당사자 변경이 일어난 거야. 을에서 병으로. 그치? 그치? 됐지? 요번 하나는 또 딴 거 가르쳐줄게. 변론 종결까지 해서 공방까지는 다 잘 맞췄어. 공방까지는. 갑을간에 제대로 잘했어. 그래가지고 판결은 이 변론을 종결한 시점에서 판결이 이제 공방이 끝났으니까 을은 갑한테 갚으라고 이렇게, 이건 정상적인 소송이야.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을한테 돈 받으러 갔더니 이게 뭔가 달라졌냐면 변론 종결 시점 이후에 죽었어, 을이. 이거는 지금 세 번째 단계에서 죽은 거야. 자, 첫 번째는 소재기 내지는 소장 부본 송달 시점까지의 단계에서 죽은 경우를 얘기했어. 그게 오늘 말한 부분의 그 이야기야. 두 번째 국면은 소송 도중에 사망한 거야. 소송 도중에. 그것은 당연승계라는 시스템이 있다. 절차가 중단되고 병으로 수계시킨다. 233조 이하의 절차의 중단, 수계 이런 제도가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소송이 끝났어. 즉 소송이 끝났다는 것은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변론이 종결된 때를 소송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어. 거기에 판결문이 반영되는 마감 시점이 그때니까. 그래서 마감이 돼가지고 반영해서 을이 갚으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변화가 있는 거야. 을이 사망했어. 그럼 판결문에는 을이 갚으라고 돼 있는데 받으러 갔더니 을은 하늘나라가 있어. 그럼 또 이거 휴지 조각이 어떻게 해요? 이 판결문. 을은 하늘나라까지 찾아가나? 어떡하나? 이 판결문 하늘나라에 보내보나? 이 경우 어떻게 하겠어? 만약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까 말한 대로 무효가 됐든 어쨌든 이게 효력이 없거나 무슨 의미가 없다면 좀 허탈하잖아. 죽은 걸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 시점에 그냥 죽은 거야, 을이. 2년간 끝끝내 싸웠는데 하필 왜 그 시점에 죽냐? 죽으려면 좀 빨리 죽지. 뭐 내가 당연승계인지 뭐 좀 아까 가르쳐준 거라도 써먹게 하지 왜 하필은 딱 그때 죽어. 2년 하다가. 그 통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의미 없는 거냐? 라고 하기에는 또 너무 허탈하잖아. 응? 실체법은 어때? 갚을 의무가 이미 정해졌을 때 아들이 이어받지. 응? 그러니까 소송 도중에 승계시키는 거의 맥락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요? 이 시점에도 아들한테 이 효력을 미칠 수 있다. 원래는 218조 1항에 아까 얘기했듯이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 미치는 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죽었긴 죽었지만 판결문에 나오는 을과 갑 사이에 효력이 생기는 건데 이 경우는 특이하기 때문에 상속인 병한테 아들한테 판결의 효력을 미칠 수 있도록 218조 1항에 당사자 사이에 미치는 게 원칙인데 그 바로 이어서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라는 조문이 계속 따라붙어. 218조 1항의 뒷문장에 따라붙어.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 미친다라고 딱 밝혀놓고 더 추가로 변론 종결 뒤에는 이게 상황이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이 판결이 내려진 시점에 변론 종결 마감하고 나서 죽은 거는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시점에서 그렇게 된 거니까 반영도 못해. 반영할 시점도 이미 지나버렸어. 소송 도중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된다? 절차를 중단하고 수기하고 당연히 당사자를 변경하는 작업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시점이 이미 떠나버렸는데 너 그런 시점에서 죽어버렸는데 그러면 이게 효력이 없다라고 하면 너무 허탈한 거야. 그래서 판결의 효력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변론 종결 뒤에, 즉 변론 종결 뒤에 승계, 당연승계, 포괄승계, 죽은 경우를 말하는 또는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는데 변론 종결 뒤에 그 계쟁물이 소유자가 양수가 일어났다든지 했을 때의 상황은 좀 더 복잡해지는 건데 그런 경우까지를 상정해서 지금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을이 갑한테 주라고 판결을 받았는데 을이 의도했든 안 했든 변론 종결 뒤에 병한테 팔아버리면 판결문에는 을한테 받으라고 돼 있는데 그 물건이 을이 갑한테 넘겨줘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받았는데 실제 양도 양수가 이루어져서 병이 지금 점유하고 있다든지 했을 때는 병한테 이 판결의 효력을 미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이때 그런 조문이 쓰여. 근데 그 경우는 모든 경우가 그러냐 아니냐 좀 더 검토는 해야지만 하여튼 큰 범위에서는 그런 상황 또는 죽은 경우, 그러니까 죽은 경우를 포괄승계라고 그래. 그 다음에 양도양수가 이루어졌을 때를 특정승계라고 그래. 포괄승계나 그런 특정승계가 이루어졌을 때의 그 승계, 변론 종결 뒤에 승계가 이루어졌을 때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에게 판결의 효력이 있다라고 당사자 사이에 미치는 게 원칙인데 한 문장이 더 있어. 그건 확장이 되는 거야. 원래 당사자는 갑과 을인데 을이 사망했다든지 을이 병한테 그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물건을 팔았다든지 했을 때 병한테 판결의 효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이 당사자 사이에만 갖고는 안 돼. 당사자 사이에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에게 판결의 효력이 있다라고 해서 그런 사람한테 미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점 등에서 변론 종결 시점 이후에서 이제 사망을 한 경우에는 218조 1항의 뒷문장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에게 종결 후에 승계인에게 판결의 효력이 확장되는 이틀에 의해서 판결의 효력을 미칠 수가 있어. 그 경우에 되겠어? 이 경우는 무효는 아니야. 뭔가 을한테 내려진 판결이고 지금 이 판결은 잘못된 것도 아니야. 왜? 판결이 내릴 때까지는 정상적이었어. 변론 종결 시점까지는 정상적이었어. 이게 문제 있는 판결이 아니야. 근데 그 뒤에 사망을 한 거야. 그랬을 때의 처리가 지금 218조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 1항의 그런 상황이 되는 거야. 다시 질문해봐. 전체적으로 지금 한 거에 대해서. 응? 전체적으로 이 세 단계를 구별하면 돼. 그치? 지금 당연 무효인 경우는 어떤 경우야? 애초에 소재기 시점 무렵에 죽었는데 그게 만연히 끝끝내 간 거야. 그건 무효야. 그 판결은. 어? 소송 도중에 죽었을 때는 이제 복잡해진다. 자, 소송 도중에 잘 싸우다가 죽었어. 그럼 바꾸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 절차가 중단되고 수개돼야 된다. 그런데 역시 여기서 관가되고 내려진 판결은 어떤가? 관가되고 내려진 판결. 이 경우에 소송 도중에 그런 상황이 번졌는데 지금 특정 승계, 파른 경우는 잊어버리고 사망한 경우만 계속 이어서 해봐. 사망한 경우. 자, 앞에서처럼 당연 무효냐? 이 경우에 당연 무효냐? 애초부터 죽었을 때 만연히 끝끝내 가면 그게 뭔가 정리정돈이 안 되고 그냥 가버리면 무효라고 그랬지. 바뀌지 않고 소송 도중에 사망을 했어. 바꾸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마련해 주고 있어. 절차를 중단하고 수계시켜, 상속인을 수계시켜서 당사자가 변경되는 틀이 있는데 이게 안 된 거야. 그래서 판결로 갔어. 이 판결은 아까 같은 논리로 당연 무효냐? 라는 게 한번 문제가 됐어. 그래서 95년도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결이 당연 무효가 아니라고 했어. 당연 무효가 아니고 어디 가서 보냐면 지금 소송 도중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는 어디에 설명이 되냐면 9-1에 심리가 정지된다는 제목의 9-1에 중단 거기서 설명이 되는 거야.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요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의 얘기를 하는 건데 소송 도중에 심리가 진행되다 중단되는데 지금 그 중에 하나가 문제가 됐던 거가 어느 거냐면 관가되고 중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관가되고 그대로 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는 9-13에 3번 봐봐봐. 9-13 옆번호 3 정지를 간과하고 중단과 중지를 간과하고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애초부터 사망을 간과하고 된 것처럼 당연 무효라는 입장은 여기서 논란이 됐어. 그런데 그렇지 않고 판례는 95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은 확정 전임은 상소. 뭔가 문제는 있지만 당연 무효는 아니라는 거야. 확정 전임은 상소. 이 경우 이렇게 처리하잖아. 확정된 뒤면 재심에 의한다. 당연 무효와 구별되는 거 이제 알겠어? 아까 자꾸 당연 무효 하면서 재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꾸 그런 거 물어봤는데 지금 차이 알겠어? 이때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전원합의체 판결이 얘기한 거야? 이건 대립당사자 구조 틀이 일단 유지는 됐다는 거야. 유지는 됐다가 사망했고 그게 커버링은 안 됐지만 그대로 간과됐지만 유지는 됐기 때문에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두 대립당사자. 왜 당연무효야? 원래 두 대립당사자 틀 자체도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등장도 안 해봤던 사자 명의소송의 경우는 그 효력이 있다라고 차마 말 못하겠다는 거야. 애초부터 그렇게 죽었던 경우는. 근데 이 경우는 애초부터 죽었던 경우와 달리 정상적인 소송이었다가 소송 도중에 죽은 경우는 당연무효까지 할 수는 없다. 뭔가 문제는 있다. 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확정 전이면 상소를, 확정 뒤면 재심에 의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네. 이래도 이해 안 되겠어? 지금 당연무효냐, 뭐 재심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 어떤 차이점? 이 경우 당연무효라고 안 본 거야. 이거 시험 문제 무진장 많이 나와. 이 지문 계속 나와. 계속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되겠어? 또
없어? 수고했어요.